미국 백악관이요. 갑자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서 유출됐다 이런 글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중국이 예상외로 관세 대응에서 물러설 기미를 안 보이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민곤 기자입니다.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랩 리크, 즉 실험실 유출이란 제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연구소가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를 연구했고 소속 연구자들이 팬데믹 직전 비슷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런 주장은 팬데믹 초기부터 등장했는데 공화당은 지지하지만 민주당은 비과학적인 데다가 팬데믹 초기 대응 실패를 감추려는 시도란 입장입니다. 해당 주장을 두고 팬데믹 기간 중 미 정부 내에서도 기관마다 입장이 엇갈린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23년 여론조사에선 미국인 66%가 실험실 기원서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이 갑자기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온 데 대해 관세전쟁 국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중국은 압박하고 일본에는 요구만 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협상, 관세 협상 관련 문제인데 트럼프 채권에 힌트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문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효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90일 유예했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ell, I thought that people were jumping a little bit out of line. They were getting yippy. I solved that problem very quickly. I'm very good at that stuff, and I solved it very quickly. I didn't know I solved it that well. 네, 상호관세 유예 이후로 국채 시장을 언급을 한 건데요, 소장님. 관세 때문에 국채가 위험 부담이 커지니까 그래서 유예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36조 달러, 5경이 넘습니다. 와. 연 내야되는 4% 이자로 따지면 2천조 원입니다. 예. 미국의 연 국방비가 1,000조. 국방비의 2배를 원금이 아니라 이자로 내야 되는 상황인데 상호관세 발표 전 10년물 국채 3.8%까지 떨어졌다가 수직 상승합니다. 4.2 찍고 4.5%까지 오르니 이거는 관세로 벌어서 국가 이자 부담으로 더 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13시간 만에 처리한 겁니다. 네, 그럼 관세에서 한 발 물러난 트럼프 대통령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인데요. 관세와 관련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자 사퇴 압박에 나섰습니다. Unemployment is likely to go up as the economy slows in all likelihood, and inflation is likely to go up as tariffs find their way, and some part of those tariffs come to be paid by the public. Our independence is a matter of law. Congress has, in our statute, we're not removable except for cause. He's too late, always too late, a little slow, and I'm not happy with him. I let him know it, and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believe me. 소장님,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누가 선택을 했을까요?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연준 의장으로 자넷 잭슨 이어서 이제 연준 의장으로 선정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당시 재신임하면서 8년 내년 5월이 임기입니다. 네. 그런데 파월도 꿋꿋합니다. 상호관세가 예상보다 너무 높다. 미국 물가 수준이 컨트롤 수준 이외로 높아지고 있고 예.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국채가 이자가 낮아져야 되는데 예.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데 이걸 막고 서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파월 의장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흔들리기 2라운드입니다. 정상적으로는 해임이 안 되니 기준금리 인하를 거부하는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라고 예.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 사실은 이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악재예요. 예. 불확실성을 드리울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월가에서는 파월이 해임될 경우 1930년대 대공황급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얘기는 미국의 국채 가격이 더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강공으로 나가고 있지만 속내는 트럼프가 과연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월가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혹 수준인 것 같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 재산 중에 절반 이상이 채권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트럼프의 금융자산 가운데 60%가 채권에 물려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이 무서워해서 금리가 채권 시장이 흔들려서인데 정작 본인의 자산이 이제 줄어드는 걸 의도해서 네. 이게 인위적으로 13시간 만에 상호관세를 유예한 게 아니냐라는 보도가 뉴욕 타임즈발로 나온 겁니다. 실은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채권만 60%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도 10%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고위공직자는 이런 주식 같은 건 백지신탁, 위임해야 합니다. 예. 임기 내에 절대 그런 이제 자산을 갖출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지금 내부 정보 이용이라든가 이런 이제 백지 신탁의 의무를 좀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3시간 전 트윗을 통해서 지금이 주식을 사기에 적기다. 예. 그때 사라는 게 트럼프의 자기 주식을 사라는 네. 거였고요. 그 측근들은 이미 사서 돈을 벌었다라고 SNS에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적의 내부 거래를 이용한 아주 불공정한 행위다라고 해서 미 SEC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을 제기했고 예. 만에 하나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측근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의 이제 이런 이제 부정확한 이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배 달하는 벌금형, 최대 20년형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부장님, 네. 이거 문제가 정치적인 공방으로 좀 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발 그 관세 전쟁이 그러니까 미중 그 패권 전쟁의 한 축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피해를 1차적으로 받는 대상은 미국 국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무관세라든지 또는 이 그 최저 관세로 미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 저렴하게 수출을 했는데 지금 관세를 부담하려다 보니까 자신의 그 관세에 맞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상품 가격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소비력이 큰 미국 국민들에게 이 관세 여파가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다. 오히려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를 어둡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술이나 명품 가격이 특히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예시 하나만 주시죠, 시청자분들께. 일단 그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이렇게 명품 그 대표 브랜드들이 이번 관세를 핑계로 해서 이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만 올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것이 이 가격을 매기고 있는 사람이 그 시장에서 내가 시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어쨌든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 이번 기회에 명품 가격을 올려도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때문에 오른 거 아닌가. 그래서 소비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해서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소장님, 근데 이상한 건 금값도 엄청 고공행진을 해요. 금값은 왜 이 상황에 오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할 때는 가장 안전한 자산, 금 쪽으로 이제 자산이 이동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상호관세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금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고 있습니다. 3,350달러를 좀 넘어섰는데요. 이러다 보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투자이민 전용 카드를 만들었어요. 자기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기 시그너처가 있는데 그게 무려 500만 달러. 예. 우리 돈으로 합치면 한 1, 2억 원 정도. 예. 강남의 이제 전용 면적, 한강 바라보이는 가장 이제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팔면 투자 이민을 갈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 금을 이제 상품화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금사랑은 백악관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곳곳에 금색 장식을 하기 위해서 이 금 전문 데코레이터 전문가를 초빙했고요. 집무실 취향에 맞춰서 집무실, 식당, 복도, 장식뿐 아니라 특히나 7개 황금 꽃병부터 시작해서 항아리, 출입문까지 이제 금빛으로 이제 포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금사랑은 예전부터 유난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저택 그리고 이제 마르라고까지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아니 백악관이
대통령 한 명을 위한 이제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한 게 아니다. 여기는 국민의 집이다라면서 이제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금값 올랐다라는 얘기가 연초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관세 우려 때문에 올랐고 그럼 이번에 오른 건 좀 다른 이유 때문에 오른 걸까요? 그동안은 사실은 금 가격은 안전자산으로서 계속 올랐었는데 중앙은행들이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자산 이제 측면에서 달러 팔고 오히려 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여기에다가 이제 이 금 수요가 이제 투기적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개인들이 또 여기다 사재기 열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라이 온스당 3,350달러 원화로 치면 475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kg짜리 금괴 하나가 이제 1억 5천만 원 선으로 1년 전에 비해서 54% 이상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뭐 금을 사기 위해서 월스트리트에서도 뉴욕에서도 지금 사려는 사람, 차익 실현하는 사람 북적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금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보이는 은 쪽으로 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차익 실현 목적으로 금은 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이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현재 금 수준에서 내년까지 한 20% 정도 올라서 한 4,000달러 선은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사랑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 이민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판매할 영주권마저 골드카드라고 말했습니다. $5 million. For $5 million, this could be yours. That was the first of the cards. You know what that card is? Gold card. It's the gold card. The Trump card, gold card. Who's the first buyer? Me. Who's the second? I don't know, but I'm the first buyer. It'll be out in about less than 2 weeks, probably. Pretty exciting, right? 금값도 오르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세계 경제가 그냥 뭐 들쭉날쭉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엔비디아, AI 관련해서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저사양 AI 칩 H20 굉장히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참 어려운데 이 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중국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엔비디아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줬지만 흔들림 없이 중국 시장에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구장부장, 네. 젠슨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뭐 뒤통수 맞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그러니까 대중 그 반도체 이 칩 수출 규제에 좀 정면으로 맞서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오히려 저는 좀 결과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중 관세 전쟁이 지금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100% 넘는 이 상호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미국 국민에게도 좋지 않고 중국 수출 기업에게도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대통령, 이른바 스트롱맨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 어디도 지금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미묘한 시점에 젠슨 황은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대만계라는 것은 또 중국계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젠슨 황의 지위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예. 그런데 미중 관세 전쟁 와중에 젠슨 황이 중국에 가서 앞으로도 수출을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 특히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을 중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젠슨 황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팀 쿡 그 애플 CEO나 그다음에 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CEO가 중국을 자주 왕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또 시진핑 이 중국 국가주석을 설득해서 이 관세 전쟁을 완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3의 길을 열기 위해서 빅테크들의 CEO들이 지금 발벗고 나섰다. 뭐 이런 해석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미국이 중국 AI 반도체 시장 확장을 경계하는 대가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GPU 품귀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요. 시장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70만 원, 한두 개 정도 맞아도 탈락이 그 AI GPU를 수급이 어려우니까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네, 소장님, 이게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재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GPU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먼저 여쭤볼게요. GPU는 이제 AI, 인공지능을 이제 구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고사양의 칩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삼성, SK 하이닉스가 칩을 납품하면 그걸 모아서 TSMC, 대만의 TSMC가 조립을 하는 형태로 사실은 엔비디아는 공장이 없습니다. 패밀리스 업체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가격이 4만 달러입니다. 예. 약 5,600만 원. 마진이 70% 가까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과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너그러운 척, 젠슨왕은 훌륭한 사람이고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면에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AI 인프라 구축에 미국에다가 무려 5천억 달러, 7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선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H20이라는 저사양 중국행 수출을 막으니 직접 젠슨왕이 중국으로 다 뛰어간 겁니다. 예. 근데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도 용산 전자상가 가면 이 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웃돈 주고 전부 사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SNS에 보게 되면 한국산 이 칩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정부도 AI 개발을 위해서 추경까지 편성해서 만여 개의 이제 GPU를 확보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예. 한 2천여 장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의 기업들은 무려 90만 장을 축적하고 있어요. 아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독점적이기 때문에 예. 엔비디아 젠슨왕 말을 따르면 이미 내년까지 손님이 줄 서 있다. 아.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줄 서서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 전반적인 그 상황을 좀 짚어봤단 말입니다. 뭐 금값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요. 이제 소장님, 이번 주에 우리 정부 협상단이 미국 갑니다. 근데 미국은 일본에게 앞서서 요구만 잔뜩 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됩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5개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뽑아서 일본을 먼저 갔어요. 일본 언론까지 트럼프 협상이 불쑥 협상장에 끼어드니 난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표현인데요. 우리도 아마 일본도 크게 3가지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무역수지 적자 해소해라. 그러면서 일본의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해라. 또 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육류, 쌀, 콩, 농산물 수입 확대해라. 여기다가 주 1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라는 요구입니다. 다음 주 한미 간 협상은 2+2 장관급 회담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미국 측이 요청한 이제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G20 워싱턴 회담차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안덕근 산자부 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더불어서 이제 하워드 상무장관까지 함께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미국은 우리에게 지금 에너지 수입 그리고 관세뿐 아니라 그리고 방위비, 협상 카드까지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가장 먼저 협상을 끝나게 되면 최고의 합의를 얻게 될 것이다라면서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경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로 이제 이걸 좀 넘기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주신 말씀 때문에 또 여쭤보고 싶은데 네.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를 차기 정부로 넘겨라.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포함한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네. 준비 협상만 해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의 요구가 일명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든 최상목 부총리든 남아있는 임기가 6월 3일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결정한 사람이 계속 책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가 미중 한미 협상의 결과를 이행해야 될 책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그 임기의 새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 우리 통상 그 대표팀을 새로 구성해서 우리의 5년짜리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미국과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번에 이왕 갔으니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오고 예. 우리 내부적으로 민관 합동으로 그럼 어떻게 이 관세 전쟁에 대응할 것인가. 우리 내부의 컨센서스를 이루는 데까지가 이번 대선 국면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파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예. 대한민국 전체 국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협상단이 좀 잘 참고해서 우리나라 국익을 우선하는 협상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